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연말을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덧 12월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요즘 기침을 달고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감기 기운이 남아있어서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여러분께 따스한 연말의 선물 같은 길 위에서 묻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건 벌써 한 해가 거의 저물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늘 고마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시작을 해주는 것은 용기가 되고 나와 끝을 함께 해주는 것은 고마움으로 남기 때문일까요? 덕분에 우리의 연말에는 고마움이라는 고운 마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낸 나 자신 덕분에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하게 되었다고 말해준 적은 있었나? 한 해 동안 나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나였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적은 있었나? 사실 한 해의 끝까지 왔다라는 것은 올 한 해 무수히 많았던 힘들고 또 버거웠던 날들을 다 견뎌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건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한테는 쉬운 그 말 한마디, 고맙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나에게 건네는 게 그렇게나 어색하고 낯설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이 길 위에서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있던가? 사실 제게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가장 먼저 모험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에게 고맙죠. 또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제 친구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낭만을 현실로 지어가는 일을 함께 해주는 저의 동료도 고맙고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방앗간처럼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 사장님들께도 고맙고요. 영혼이 허기지다고 느낄 때마다 읽게 되는 책들을 써주신 작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좋은 책들을 편안히 읽고 또 감탄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신 번역가님께도 고맙고요. 이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 할 사람이 끝도 없이 떠오르네요. 각종 시상식에서 왜 수상소감이 길어지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대상에 언제나 예외처럼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죠.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일은 쉽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는 일은 어렵죠.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일도 어렵지 않지만 나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마음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저는 늘 타인을 먼저 떠올렸지 제 자신을 떠올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넌 더 잘해야지. 라고 다그쳤고, 무언가를 멋지게 해내도 이건 네가 당연히 해냈어야 하는 거야. 좀처럼 기쁘게 하지 못하죠. 남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응원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정작 제 자신에게는 참 차갑고 무례한 말들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적었던 순간이 있어요. 딱 2년 전 이맘때쯤인데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편지를 썼던 일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써주는 첫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소윤아, 네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그 이름, 키운, 그 이름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는 근사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20대 후반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해서 네가 너를 많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저는 미안함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윤아, 키운이라는 이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키운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줘서 정말 고마워. 이게 제가 제 자신에게 전한 첫 번째 감사의 표현이었죠. 제 본명이 소윤이거든요. 소윤이라는 이름에 열쇠 키라는 뜻을 더해서 키운이라는 이름을 만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자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키운은 소윤이라는 그 사람 위에 덧입혀진 또 다른 모습이죠. 10년간 새로운 자아를 덧입혀서 살아왔는데 키운으로 꽤 오래 살아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2년 전 크리스마스 편지에서 그 이름을 만들었던 제 자신에게 그리고 키운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잘 살아가고자 하는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전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편지를 쓴다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 자신에게 쓰고 제 자신에게 받은 그 편지는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동일한 편지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매년 연말마다 제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쓸 거고요. 스스로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표현해주는 일은 제게 생각보다 더 깊고 진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보다 훨씬 어색하고요.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설고 쑥스럽게 시작한 이 작은 습관이 제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감사의 목록에 오늘 나 자신도 한번 추가해보세요. 2024년을 잘 살아낸 나에게 오늘까지
무사히 버텨온 나에게, 그리고 내가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모든 순간에 나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감사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범절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기술로 보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를 표현하는 실천이 우울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감사할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소한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정서적인 안녕과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타인에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렌즈를 씌워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보고 부족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에먼스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필터를 씌운 사진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감사라는 렌즈가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나 아쉬움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또한 에먼스는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이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했던 노력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내 자신에게 감사를 전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뭐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해 잘한 일은 뭐가 있더라? 만약 이 질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출근한 내 자신이 참 고맙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으로 저녁밥을 챙겨 먹은 나 고맙다. 다른 유튜브 안 보고 길 위에서 묻다를 들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준 나 진짜 고맙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찾고 그 일들에 대해 아주 사소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전한 이 작은 감사가 내일을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이 길 위에서 내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있던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잊고 지내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에게 전하는 감사함이 아닐까요?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끝까지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전하는 감사함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나 자신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꼭 건네보세요. 올 한 해 치열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고맙다고 표현 안 해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만약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신에게 전하는 고마움이 낯간지럽고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고생했다라고 격려해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너무 추운 날이거든요. 핫팩을 손에 꽉 쥐고 있어도 진짜 너무 춥다라는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너무 추운 날인데요. 이 추운 길 위에서 녹음을 할 때 저는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이 길 위에서 묻다를 듣고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해보는 누군가를 그려봅니다. 그럼 손이 너무 시렵고 몸이 막 꽁꽁 얼어붙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모두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연말이 누구보다 따뜻하기를 바라는 저는 기훈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